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민사 일반기계 기사 필기 그리고 실기 필답형 저자 김영기라고 합니다. 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사전에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주고자 해서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개념적인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식화해서 이 공식을 암기를 해줘야 돼요. 간혹가다 이제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사석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공식을 너무 많이 외우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은 이제 듣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 시험을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픈북이 아니거든요. 2시간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100문제를 풀어내서 이 중에서 가락 면하고 여러분들이 60문제 이상은 맞춰야 합격이 돼요. 필기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2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또 연습이 없이는 또 될 수가 없어요. 문제풀이를 하는 연습이 없어서는 또 이런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공식을 좀 암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개념을 잡고 그걸 공식을 전개해보고 유도를 해봄으로써 그 개념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의 어떤 해결 능력의 폭을 넓히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식을 좀 암기를 해주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서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공식도 암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맞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단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기사시험을 풀어내는 있어서 보면 계산형 문제에서는 단위의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면 딱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그 힘에 대한 단위예요. 힘에 대한 단위. 힘에 대한 단위인데, 힘에 대한 단위로서 우리가 킬로그램 포스라고 하는 단위와 그리고 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거나 교재를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킬로그램 포스라는 힘의 단위를 사용을 하면 우리는 절대 단위계에 절대 단위가 아니죠. 이건 이제 공학 단위계라고 얘기하죠. 공학 단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학 단위계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중력 단위계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저자분들의 교재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주로 그렇죠. 주로 국내 저자분들의 교재를 보고 공부한 분들은 힘의 단위로 킬로그램 포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뉴턴의 단위가 이제 SI 단위, 국제 표준 단위니까 뉴턴 단위로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국내 저자분들의 교재를 보면 그렇게. 근데 번역판을 보거나 아니면 원서를 보는 경우에는 이제 피트 파운드 단위가 있죠. 피트 파운드 단위를 또 사용을 하고 국제 표준 단위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런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를 하셨을 건데, 기사시험은 이렇게 공학 단위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지만 주로 절대 단위계의 MKS 단위, 절대 단위계의 MKS 단위라고 하는 단위를 주로 사용을 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SI 단위, 국제 표준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로 해서 현재 거의 개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은 공학 단위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는 혼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간단합니다. 1kg 포스, 1kg 중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정의는 뭐야? 1kg 매스인 질량체가 표준 중력과 속도 9.8m/s 제곱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서 표현한 힘의 단위란 말이죠. 뭐 중력의 단위라고 봐도 되고, 보통 우리가 물체의 어떤 무게의 단위를 표현할 때 킬로그램 포스,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힘의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표준 중력과 속도에 해당되는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내재돼 있어요. 킬로그램 포스라는 단위에는. 이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공학 단위계를 사용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많은 그 혼동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1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는 1kg 매스인 질량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1kg 매스인 질량체를 1m/s 제곱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1N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1kg 매스인 질량체에 1N의 힘이 작용하면 1m/s 제곱으로 가속이 된다는 표현이 될 테니까, 그래서 1kg 포스는 9.8 뉴턴과 같다라고 하는 거, 이거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공학 단위에서 SI 단위로 국제 표준 단위 쪽으로 넘어오려면 이렇게 넘어와야 되니까 곱하기 9.8 곱하기 5.8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공학 단위, SI 단위 쪽에서 이렇게 공학 단위로 넘어가려면 그때는 이제 뭐 나누기 9.8에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거만 좀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주로는 뭐 힘의 단위로서 뉴턴 단위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루게 되죠. 삼력학, 동력학. 그러나 이제 다른 그 과목에서도 보면 유압기기라든가 뭐 기계제작법이라든가 또는 뭐 역학 문제 중에서도 그렇고 실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공학 단위와 SI 단위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게 아예 어렵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뭐 아예 그냥 그 무시를 해버리고 그러면 될 텐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거만 알고 있으면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제 교재를 보든 아니면 다른 사람 교재를 보든 어떤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든 문제가 될 건 없다. 어차피 피트파운드 단위 쪽은 뭐 기사시험 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얘는 뭐 가감히 뭐 무시를 하고 뭐 어쩌다가 뭐 나온다라고 하면 뭐 유체역학에서 뭐 표준 대기압의 그 압력의 단위로서는 뭐 고르는 형태의 유형이죠. 계산형 문제는 아니고 고르는 형태의 유형의 문제로서 뭐 압력의 단위 중에 피트파운드 단위, 뭐 푸사이 그런 정도는 이제 언급이 된 경우는 있어요. 그런 거 외에는 뭐 피트파운드 단위는 우리가 지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 단위예요. 길이 단위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메타, 센티미터,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쓰는 거죠. 뭐 센티미터에서 센티는 10의 -2승이고 밀리미터에서 밀리는 10의 -3승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관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계산형 문제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단위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건 길이 단위예요. 길이 단위. 뭐 밀리미터로 해라, 센티미터로 해라, 뭐 미터로 해라, 또는 뭐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죠. 1m 제곱은 10의 4승 센티미터 제곱이고, 또 밀리미터 제곱으로 하려면 10의 6승 10의 6승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거고요. 1000의 제곱이니까 1000의 제곱이니까 10의 3승의 제곱이죠. 10의 3승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 밀리미터 제곱. 그다음에 이제 또 최적, 최적 뭐 1m 3승, 이건 뭐 6의 센티미터 제곱, 10의 9승 밀리미터 제곱, 이게 3승이네요. 3승 센티미터 3승 밀리미터 3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길이의 단위에 대한 어떤 그 변화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거만 이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러려면 이제 지수에 대한 관계도 잘 알아둬야지 될 필요가 있고요. 연습삼아 하나 말씀드리자면 1kg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다. 그러면 얘를 이제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바꿔요. 그럼 이제 파스칼이죠. 파스칼로 바꿔. 그러면 1 곱하기 9.8 곱하기 10에 센티미터 4승 제곱은 센티미터 제곱은 미터 제곱으로 고치려면 10의 4승 넘겨야죠. 10의 4승 넘겨야 되니까 10의 4승 나눠야 돼요. 그러려면 10에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미터 제곱으로 표현되니까 요거를 곱하기로 표현하면 10의 4승. 그러면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약 10의 5승 정도, 10의 5승 정도 파스칼 요 정도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어떤 그 단위에 대한 변화를 자유롭게 힘의 단위와 길이의 단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뭐 개선형 문제의 어떤 단위 환산적인 측면은 기본적인 건 끝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 물론 연력학으로 들어가면 또 연력학의 단위는 좀 더 복잡합니다. 재료역학이라든가 유체역학 문제를 풀 때 단위 환산하는 것보다도 연력학적인 문제 해결할 때는 단위가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서 출발을 해서 붙여 나가야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수업을 좀 하면서 또 제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한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의 3학년 정도까지 여러분들 학점 이수를 하면서 공부를 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다 불필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교재를 구입을 해서 바로 이제 공부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구매를 해서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뭐 추가적으로 또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따로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그 카페에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름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걸 세워야 돼. 전략이라고 하는 거 세워야 돼. 어떤 전략을 세울 거냐, 내가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가락 면하고요. 가락 40점 넘어가고 평균 60점 이상에 넘어가는 나름 전략을 세워야 돼. 일단 그 전략에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느냐, 각 과목에 나올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전략이니까. 제가 이제 제시하는 전략은 뭐냐면 세 과목은 75점 이상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세 과목 평균이 70점 이상만 넘어가야 된다. 이건 필히 합격하는 데 있어서 중요 전략입니다. 이거는 두 과목은 40점 이상만 넘어가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과목을 뭐로 만들 거냐, 이거야. 세 과목을 삼역학에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삼역학에서. 삼역학에서 기왕이면 만들어줘라. 역학이 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재료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균 75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이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 정도가 80점 넘어가면 돼요. 나머지 한 과목은 60점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75점이 나올 거야. 75점 평균이. 이 80점 이상의 점수를 맞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과목이 연력학하고 유체역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두 과목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재료역학은 이게 70점 넘기기가 평이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문제를 풀려면 고민을 많이 해서 풀어야 되는데, 연력학이나 유체역학은 개념만 잘 잡아서 공식 정리만 해놓으면 충분히 이 80점 정도 점수는 넘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기항이면 3역학 쪽에서 평균 75점 정도의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4, 5과목에서 잡아야 되겠죠. 4, 5과목은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4과목이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죠. 61번부터 70번, 71번부터 80번까지 유압기기고, 5과목이 일반기기사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기계제작법 및 동력학이란 말이야. 예? 동력학 10문제, 기계제작법 10문제인데 예전에는 81번부터 90번까지는 기계제작법, 91번부터 100번까지가 기계동력학인데, 예, 올해 보니까는 이게 바뀌었더라고. 81번부터 90번까지가 동력학 나오고, 91번부터 100번까지 기계제작법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관계 없는 거죠. 관계 없는 거야. 기계제작법이 먼저 나오고, 동력학이 먼저 나오고. 예전에 섞였어. 섞였을 때가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계제작법 문제랑 동력학 문제 섞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10문제, 10문제씩 딱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단 말이죠. 요즘은.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결과적으로 2과목을 시험 보는데 4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량이 또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75점 평균 이상, 75점 이상을 맞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3역학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공부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여기서 3과목 평균 75점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또 말씀드리는 거고, 개인에 따라서는 여기서 한 2과목 정도만 잡고 나머지 쪽에서 한 과목을 잡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긴 하죠. 그래서 이 2과목, 유압기기 및 기기재료하고 기기제작법 및 동력학, 이 2과목에서 각각 40점 이상만 넘어가면 가락 안 걸리니까 전체적인 평균이 60점 이상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다 평균 60점만 넘어가면 되는데 뭐 고만고만하게 공부를 하지 뭐 1, 2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59점, 58점, 57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뭐 2, 30점으로 쭉 깔리겠지. 그러나 공부를 좀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50점대예요, 50점대. 그래서 1점으로, 2점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야. 60점으로 합격하면 어떻고 61점으로 합격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60점만 넘어가면 되니까. 70점을 넘기든 80점을 넘기든 평균을 좋은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락 걸리지 않고 평균 60에 간당간당하게 걸리지 않을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서 이런 방법이 이상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과목 선정은 여러분들 개인의 스스로 판단해서 이걸 언제 결정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시험 보기 사실 2주 전에는 결정을 해야지 돼. 그러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쯤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쯤 결정해서 남은 기간 동안 요거에 맞춰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면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략하게 좀 유압기기를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교재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시간 내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동영상을 빠르게 좀 리뷰를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